네, 안녕하십니까. 신가수 주파수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진행할 텐데요. 오늘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여기다가 제가 괄호 안에다가 쓰고 싶어요. 월가의 전설들이 바라보는 시장의 관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돼서 지금 시장 자체는 항상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여러분들. 긍정론자와 그리고 비관론자가 나오는데 그 월가의 구루들이 어떤 최근 미국 대선 이후에 어떤 결과를 시장을 예측하는지 긍정론자와 그리고 비관론자들을 같이 제가 섞어서 보여드리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긍정론자와 비관론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오늘 일단은 대표적인 긍정론자 바로 뭐 아실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켄 피셔라는 분인데 여기 화면에 나오시는 분이에요. 이게 한 20년 전 사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한 70세 정도 넘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피셔 인베스트먼트 회장입니다. 운용 자산이 무려 110조 원, 엄청난 규모를 운영하고 있고요. 개인 재산은 거의 4조 원 넘게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부럽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꼭 이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이사항으로는요. 이분이 유일하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V자 반등을 예측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월가의 전설이라든지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아시는 투자자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 정고점은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정고점 근처에서 하락이 나오든지 정고점을 살짝 넘어갔다가 그때부터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이 분만 유일하게 V자 반등을 예측해서 굉장히 최근에 이런 뭔가 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그 명망이 높으셨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분에 대한 소개를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왜 긍정을 좀 뭔가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켄 피셔, 이분이 보는 대선 이후의 시장. 일단은 이분은 트럼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제가 번역본을 보니까 앞에 이제 guess라는 표현이 좋습니다. 추측하건대 트럼프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에 대한 이유가 조 바이든이 지금 노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노장. 예, 노장이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이전에 사실 조 바이든이 부통령 출신이잖아요. 부통령 출신이다 보니까 한번 뭔가 경력직 노장이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과거에 민주당이 승리한 역대 과거에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를 배출했던 이 대통령 후보 대비해서 굉장히 좀 다른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런 거죠. 생각지도 못했던 인물이 되든지 아니면 태생부터 이 사람은 뭔가 제가 그냥 재미로 뭐 왕이 될 관상인가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될 풍채나 이런 뭔가 분위기를 내뿜는 사람들이 민주당에서는 대부분 됐다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조 바이든은 뭔가 이분들에 비해서 이전은 과거 역대 대통령 대비해서는 조금 뭔가 조금 기류가 약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 아니고 켄 피셔가 실제로 생각하는 생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가 돼야지만 시장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 같아요. 일단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자유시장주의 관련된 부분인데 규제가 덜할 것이다. 그 바이든이 지금 조 바이든이 지금 뉴욕주라든지 뭐 펜실베니아나 뭔가 이게 잘 사는 뭔가 제조업이라는 이런 주에다가 지금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은 소득세율을요 62%에서 64%까지 올린다라고 했어요. 조 바이든이 공약 중에 하나가. 그러면서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 그러니까 소득을 많이 걸어서.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좀 소득세율을 많이 매기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시장 자체, 주식시장을 보면요. 법인세를 감면해 주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그런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굉장히 우상향으로 많이 이끌어왔던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친기업 정서가 아니기 때문에 조 바이든은 되면은 시장은 충격을 좀 오히려 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했고 트럼프가 되어야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선을 단기적으로만 뭔가 조 바이든 되면 악재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그는 마지막에 멘트가 있습니다. New Bull Market. 새로운 뭔가 강세장이다. 지금도 강세장의 초입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 요약된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불확실성이 한두 달 또는 세 달까지도 주어질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뉴 불마켓의 초입 구간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뭔가 소외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긍정론자인 켄 피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부정론자, 비관론자인
바로 데이비드 아이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약간 그 탤런트 누구 닮았죠? 뭐 예전에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을 하셨던 분은 그분은 좀 약간 닮았는데 이분이 그린라이트 캐피탈의 대표이사입니다. 사실 뭐 캠피시어 대비해서 운용 자산이 18조 원밖에 안 되고 개인 자산은 지금 추정 치료는 190억인데 제가 이분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요. 이분이 08년도 리먼 사태 예를 예측해서요. 이때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이때 거의 쇼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엄청 돈을 벌었는데 이분이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재산이 곱하기 10배거든요. 예, 대부분 10배예요, 10배. 근데 지금 재산이 많이 깎였어요. 운용 수익률이 떨어져서.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최근에 있었던 테슬라 공매도 후유증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그 앨런 머스크가 뭐 자기가 만든 뭐 바지인가요? 뭐 바지를 보냈다. 공매도 세력들한테 보냈는데 대표적인 테슬라 공매도 세력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테슬라 공매도 이후에 후유증으로 조금 뭔가 운영 자산도 많이 좀 규모가 축소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지금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부양책 10월에 나왔어야 된다. 미국의 이 대기업 부양책이 10월에 나왔어야지. 지금 뭔가 어려운 상황인데 내년 뭐 연말이나 1월에 나온다고 하면은 더 큰 돈을 써야 된다. 지금 부양책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최소한 나왔어야지 1월 달에 나오면은 지금 뭐 2천조 얘기하고 있죠. 2천조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거의 2X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굉장히 지금 뭐 제조업 지수가 잘 나오긴 했지만 서민들, 미국의 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부양책은 시간을 질질 끄는 게 아니고 대선 전에라도 무조건 나왔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뭔가 이제 비관론적으로 좀 접근하는 것 같고요. 이분이 이제 5가지로 좀 표현을 했는데요. 바로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죠. 무분별한 IPO 간풍. 그러니까 미국도 IPO가 굉장히 상당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니콜라 사태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니콜라와 같은 비현실적인 종목들이 등장하면서 IP 광풍이 너무할 정도다라고 표현을 했고 새로운 시장을 보는 밸류에이션 가치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모 증권사에서 미래 가치를 대변하는 PDR이라고 이제 뭐 많이 얘기를 하죠. 이 미래 가치를 산정한 이 뭔가 지표를 퍼처럼 만들었는데 미국에서 똑같이 새로운 밸류에이션 가치가 등장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버블이라고 이분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게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별로 없다. 이게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은 사실 예를 들어서 현대차라는 종목이 있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사실 1등주잖아요. 1등주고 2등주가 뭐 현대모비스 그리고 3등주가 뭐 만도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시총이 여러분들 비슷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1등, 실질적인 1등 기업, 대장주와 2등주가 시총 차이가 별로 안 난다. 그만큼 지금 버블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도 이제 로빈후드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은 게 이 5가지 요 원인 때문에 자기는 조금 뭔가 물론 이 10월에 부양책이 나왔어야 했지만 대선 이후 시장은 굉장히 패닉장이 날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번외로 한번 볼게요. 다른 분도 있는데 번외는 이분이 바로 폴 튜더 존슨이라는 분인데 튜더 투자그룹 회장입니다. 운용 자산이 50조 원이고 개인 재산이 6조 원 정도 추정하는데 이분의 특이 사항이 그냥 하락장 다 맞췄습니다. 블랙 먼데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 최근에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특이한 거는 이분이 올해 봄부터 뭐라고 했냐면은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포트를 한 5% 정도 실었어요. 여기 50조 원 중에서. 그래도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이분이 트위터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비트코인이 갈 줄 몰랐다. 그래서 20%만 더 실을 걸 점점점 이렇게 남겼어요. 번외로. 그러니까 세계적인 투자자들도 조금 아쉬운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10월 26일 날 CNBC에서 화상으로 인터뷰했는데 제가 이제 제목을 나는 자신 없어서 정리했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그 주식 트레이더가 아니고 선물 옵션 트레이더예요. 그걸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원래 파생을 하는 트레이더들은요. 기본적으로 시장이 떨어지는 숏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풋맨이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돋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도
나는 주식들, 내 운영하는 그룹에서 주식들 다 정리했다. 이분이 언제 정리했냐고 뭐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9월 중순에 정리를 했고 마지막에 조금 근데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왔잖아요. 9월 말 정도에. 그래서 조금 허허허 하면서 약간 인터뷰를 마무리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9월 중순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정리했다 나오고 있고 멀티플이 높다. 그러니까 멀티플이 높다 낮다가 뭐냐면 멀티플이라는 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실적은 별로예요. 그게 이제 멀티플이 높다는 거고 반대로는 주가가 많이 낮은데 실적은 굉장히 좋다. 그럼 멀티플이 낮다. 그럼 멀티플이 낮으면은 주식을 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숫자만 보고 대응한다면.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멀티플이 너무 높다. 그리고 이분은 조심스럽게 바이든이 승리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바이든이 승리했을 때 21년 1월부터 소득세를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양도소득세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염려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이 딱 결국은 파생 트레이더 출신이다 보니까 딱 기간을 선정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는 비관적으로 나는 보지만 그 이후에 2월에서 5월까지는 1분기, 2분기 때까지 그러니까 상반기는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월가의 그룹 세 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봤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분들을 투자 의견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이 사실 저보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다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실제로 매매 트레이딩이라든지 월가에 대한 경력과 경험치가 엄청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분들의 의견들을 여러분들 종합을 한번 해보셔서 나는 이 사람의 의견에 동의를 한다. 아니면 나는 저 사람의 의견에 동의한다 하시면은 그 투자 판단에 여러분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차원에서 월가의 구루 세 분의 최근 대선 이후의 상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일주일마다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바로 S&P 500 푸코 포지션 추이인데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서 약간 내려갔다고 했어요. 여기 약간 내려갔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좀 긍정적입니다. 이 수치가 올라가면은 풋 옵션이 베팅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뭐라고 했죠? 지난주에 살짝 내려와서 뭔가 좀 긍정적인 기류는 좀 보입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게 10월 30일 기준인데 살짝 올라갔습니다. 또. 그래서 살짝 올라가가지고 솔직히 저는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모르겠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도 아까 제가 스치면 상한가 특이점에서도 월가 트레이더들이 54% 대선 이후에 상승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43%는 뭐 하락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트레이더들도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서 일단 약간의 풋옵션 비율이 조금 올라갔다. 10월 30일 기준으로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면 모든 분들이 관심이 많은 코스닥 파동 예상 카운팅을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보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피보나치 수율로 이제 대조했는데 조금은 이제 제가 확대를 좀 했으면 좀 좋겠는데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제가 뭐 이제 코스닥 하락은 이 정도 자리에서 말씀드렸고요. 뭐 이렇게 좀 하락이 좀 크게 나왔죠. 이 코스닥에 지금 1시간짜리인데 지금 반등 파동이 이렇게 5파동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내일 살짝 소폭 갱신하고 조정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지그재그 파동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파동이 나올 텐데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이 전고점 연역을 시원하게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저는 하락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버블장 시작됩니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 밀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넥라인이죠. 그 라인까지 해서 650포인트까지도 붕괴될 수 있다라고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닥 예상 카동 파운팅을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이제 내일은 제가 글을 올리지 않겠지만은 내일 아마 장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샵 2034에 신광섭이라고 플러스 친구 하시면은 제가 내일 장 끝나고 미 대선 끝나고 나서 미국 장이랑 같이 해서 내일은 제가 조금 자료를 한 3가지를 올려드릴 겁니다. S&P 500이랑 우리나라 코스닥 파동 카운팅 예상 경로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샵 2034 신광섭 추가하셔가지고 양질의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내일은 시장을 편안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광섭 주파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